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제 10기 정규 강의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좌측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아시겠지만 제 정규 강의는 지금은 지방에 가 있죠. 그래서 소액 투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일단 몇 가지, 두 가지 기사를 좀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 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법인 외지인 공시 1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취득세가 올라가면서 지방에 있는 1억 이하 아파트 자꾸 1억 그 아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억 이하예요, 여러분. 1억까지 됩니다. 1억까지. 그래서 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를 휩쓸어 갔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런 1억짜리 아파트들을 거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거 저희 백수클럽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쭉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보면은 뭐 몇 채를 샀다, 평균 보유기간은 뭐 4개월이다, 평균 차익은 1745만 원이다, 이런 걸 냈습니다. 이런 걸 냈는데 물론 이 안에 뭐 불법 거래가 있겠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죠, 충분히. 안 좋아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는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고요. 이런 게 있었고, 자, 서울 강남 사무실 귀하신 몸 공실률 0%대. 제가 영상에서 강남 쪽에 사무실은 임대료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전 세계 대도시랑 다르게 가는 거예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사 기관 때문에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또 무시할 수도 없겠죠. 무슨 말이냐? 한국 서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거래를 많이 안 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강남만 공실이 안 나고 사람들이 건물을 미친 듯이 거래한다는 게 사실 이 그래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지가 않은데 한국, 그것도 강남은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가 너무너무 많이 됐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기사를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쉬워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게 이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이거 나쁜 놈들 메뚜기 떼가 또 가서 쓸어 갔다. 또 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거. 아, 진짜 돈 많은 사람 많구나.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강남에 사무실이 잘 되나 보다. 그리고 강남에 거래가 정말 많이 되나 보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근데 어차피 이제 집값 잡힐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는 분들이 전 주변에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냐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봅시다. 코로나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요? 서울이 제가 선진국이라고 믿고 좋아하는 도시는 맞지만 그렇다고 여기 도시들을 보세요. 내노라 하는 도시들인데 어떻게 한국만 이렇게 갑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1억 이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돈이 골고루 퍼지는 걸 막고 한쪽으로 몰아넣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돈이 있으면 이 돈이 자유롭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몰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못 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국 40년 아파트 역사상 다주택자랑 투기꾼이 없어졌던 사례는 없어요. 한국은 원래 투기꾼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눈에는 주식도 투기고 비트코인도 투기고 선물 옵션도 투기고 채권도 투기고 환율도 투기고 전부 다 투기 아니에요. 왜? 사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어떤 분이 맛있는 빵을 구워주시는 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 안에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집은 buying,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living, 사는 곳이라 했던 나라는 부동산 다 망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가격을 못 잡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buying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 그 말에 지금 속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 어떻게 받으세요? 아파트 분양 어떻게 받아요? 건설사가 지어가지고 들어와서 살아달라고 해요? 아니요. 그런 건설사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달라고 하죠, 여러분. 자, 전원주택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럼 목수가 뭐라 그래요? 지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사람만 주세요, 이래요? 아니죠.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은 여러분,
돈으로 만들어져요. 집이 처음부터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집은 처음부터 태생이 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을 주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어로서 투기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모든 걸 증명해주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시장에 갈 수 있는 돈을 모조리 막아놨죠. 무슨 말이냐? 이 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한 국가는 없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OECD 국가랑 비교해서 단 한 항목이라도 저렴하면 더 올려버리고,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고, 취득세를 12%를 넘게 만들어버리고, 아마 전 세계에서 와서 보면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그 와중에 이 타이밍에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켰죠. 그 와중에 대출 중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국가들에서 부동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면은 기절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당연히 삐져나가죠. 한국은 잘 사는 국가인데 돈이 골고루 퍼지질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엉뚱한 데로 퍼져나가서 빌딩 시장이랑 1억 원 이하 시장, 뭔가 돈을 불릴 수 있는 투기장이 열리면 무조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도 지금 제 정규 강의 7기부터 많이 망설였다. 6기 이후에 한동안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정규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한지 아세요? 지금 제가 하는 정규 강의가 투기장이기 때문이에요. 지방장. 지방장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많았던 곳들이에요. 흘러가는 수요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동성장, 투기장이 많았던 곳인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덕분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돈을 불릴 기회가 없는데 그럼 그분들은 포기하고 월급만 모을까요? 대출도 안 해주는데 레버리지도 못 쓰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 올라간 자산의 가격을 그분들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제 채널의 취지가 뭐예요?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따라잡아 보자는 거잖아요. 일찍 은퇴해서 놀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분들은 이분들은 시도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억 이하 아파트를 많이 담으신 건데 이거 여러분 욕은 하시겠지만 정작 가서 해보세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왜냐면 1억 이하의 아파트는 1억 이하짜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빌라만도 못한 가격을 가진 아파트가 상태가 오죽하겠어요. 거기 사는 분들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시장은 시장이니까요. 이런 아파트를 여러 채 살려면은 경험이 있든 도박성이 있든 간에 자기가 베팅을 해야 되고 과거 역사상 이렇게 했다가 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중에 망하는 분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샅샅이 했죠. 그래서 문제가 된 분들은 나올 건데 그 조사한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애시당초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하등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 사람들만 비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강남 건물 시장이 미쳤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쏟아붓고 있다. 너네 때문에 건물 가격만 올라간다. 토지 가격이 올라갔다. 자산가들이 배가 불렀다. 세금 때려라. 1억 이하를 휩쓸이했다. 남의 집을 뺏었다. 투기했으니까 무조건 조사해라. 다 불법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몇 건이 조사가 됐다는 건 나와요. 보면은. 몇 건이 조사됐다는 건 나와도 총 몇 건을 조사해서 몇 건을 적발한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건이 적발되는지 나와 있는데 총 몇 건을 조사해서 몇 건이 적발되는지는 찾아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사실 빌라, 오피스텔, 생수기 그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랑 같이 시장에 오래 참여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올라간 건 올라간 거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빌라 가격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폭등을 합니까? 모든 게 주택시장으로 갈 수 있는 돈을 꽁꽁 묶어서 자꾸 돈을 억압해서 한쪽으로 몰아 넣으니까 거기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풍선 효과도 아니에요. 폭탄 풍성이에요, 거의. 뻥뻥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아마 역대 가장 강하게 누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처럼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억지로 누르면 옆으로 새어나가요. 풍선을 누르면 옆이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세게 눌러서 옆에 삐져나오다 못해 터지는 거예요. 1억 이하로 우르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더 심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건물로 우르르, 토지로 우르르, 상가로 우르르, 생수, 오피스텔. 여러분, 그럼 갑자기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거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가 요새 규제 먹은 거는 또 잠잠하죠. 무슨 말이냐? 애시당초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상품으로 돈이 몰려간 거예요. 이러면 시장은 점점 더 불건전해요. 그래서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만 버는 거예요. 이 안에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회는 많아요. 돈을 쉽게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위험한 시장이지만
지금 자산시장에 늦게 뛰어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잘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보여요. 시장을 규제로 찍어 누르니까 엉뚱한 데가 뻥뻥 터지는 거잖아요. 이건 알고 해야죠. 이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전히 돈이 있고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잠해지면 다 잠잠해져요, 거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